자,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출마 의사를 밝혔죠. 근데 결국 출마를 못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6개월밖에 입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우상호 위원장이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사안을 놓고도 당내 좀 내용이 컸습니다. 일단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로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던 걸까요? 근데 뭐 박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출마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네네. 생각하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김동연 지사와 자신을 비교했어요. 네. 김동연 지사는 그렇게 해준 거 아니냐.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예외 규정을 더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건 당대당 통합을 통해 가지고 한 거지. 이번처럼 그냥 당대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출마할 테니 예외 규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런 방식을 선택했을까? 그것도 사실 당이나 아니면 당 내부의 인사들하고 뭔가 조율을 하거나 의견을 들은 흔적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예외 규정을 통해서 자신의 출마를 권리당원 자격이 사실은 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있으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그 권리당원 자격, 그러니까 당비를 낸 당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격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일종의 한번 건드려보기 식으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비추는 걸 아마 당내에서는 용납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 지금 이제 비대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이제 개파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 지금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나도 예외 인정해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예외를 인정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겨우 그걸 지금 정리를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당내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데 글쎄요. 본인이 대표 나가겠다고 하는 박지원 전 위원장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요? 엄청 당혹스럽겠죠. 내가 공동 비대위원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 당대표 선거에 출마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안이야말로 민주당의 쪼잔함 그리고 뭐 편협함, 협소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난 지방선거 때 공동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내 분란을 일으켰으니까 너는 나보고 물러나라고 했으니까 86 물러나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86그룹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 싫어. 너 출마하는 거 나 못하게 할 거야. 그런 사감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진보 진영 계열에서 정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졌다. 본인의 역량으로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민주당 의원들 이게 할 일입니까 이게? 아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했던 5가지 대국민 약속은요. 민주당이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목표고 가치관이고 철학입니다. 그럼 박지원 비대위원장 자체로 출마를 못 시키겠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혁신하지 않겠다? 개혁하지 않겠다? 박지원 한 명 포용하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대중정당, 국민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지도부, 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저러한 처분은 두고두고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재명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달라져서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을 했다. 글쎄요. 원래는 이재명 의원과 상당히 관계도 좋았고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뭐가 달라졌냐 했더니 대선 때는 성문제 등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걸 약속했는데 뭐 박완주 최고위원 의원 사태에서는 말을 아끼더라. 달라진 모습에 실망했다 이런 의미인데 글쎄요. 지금 뭐 이재명 의원을 어떻게 보면은 공개 저격한 건데 박지원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좀 저걸 많이 만드는 게 좋지 않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도 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의 쪼잔함이 드러난 일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5대 혁신안 얘기하고 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 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이 책상을 꽝 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도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민주당이 박 전 위원장 정도를 포용해주지 못하는 정당이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강훈식 의원도 뭐 당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5대 혁신안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종의 이제 혁신 경쟁을 하면서 다른 뭐 구체세대 후보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출마한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을 통해서 자기 출마의 정당성이나 명분을 찾기보다는 본인이 내건 것들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얘기를 먼저 사실 앞세웠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실망시켰으니까 내가 나간다. 이건 논리가 좀 아니죠. 그렇죠? 좀 왜 이렇게 당을 자해하듯이 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당에서 좀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점에서 좀 아쉽고요.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을 했으니까 나는 당대표할 자격이 있어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당원들은 아직 당대표 자격이 될 만큼의 정치 경력을 쌓았다고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비대위원장 할 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참패 충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을 수습하고 혁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일부 반영이 된 것이지 박 전 위원장이 그 전에 정치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동 비대위원장을 지냈고 그리고 당에서 쓴소리도 내뱉고 이런 모습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당을 이끌고 가는 거는 총선까지 당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당을 막 흔들어 놓는 방식으로만 당을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박 전 위원장은 난 그냥 다 흔들어서 다 바꿔버릴 거야. 이런 방식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너무 많이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뭔가 움직였으면 더 좋은 반향도 이끌어내고 당에서 좀 더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생각을 갖게 돼요. 아니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영입을 한 거가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공동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거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당을 좀 바꿔달라는 거였잖아요. 흔들어가지고 좀 이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할 예정된 그런 당을 좀 바꿔줘서 지방선거 이길 수 있도록 좀 당을 혁신하고 변화시켜달라는 임무를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도 그럴 인물이었냐라는 데 논란이 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과연? 있었는데 이미 임명을 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비대위원장이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정치, 당을 위한 개혁, 혁신 이런 것들을 당이 뒷받침하고 따라가줘야 되지. 너 우리 보고 물러나라고 했으니까 너는 이제 우리 쪽에 발 붙이지 마. 이런 식의 접근 방식과 반응과 대응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젊은 정치인을 이제 사장시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그런데 박지원 박지원 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안 했고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처럼 정치 경험이 좀 없고 좀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좀 미숙한 부분도 있죠.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크니까 이번에 당대표는 말고 좀 최고위원 정도로 출마를 해서 좀 단계 밟아 나가는 모습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직도 많은 국민들과 민주당의 지지층에서는 그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감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본인을 영입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저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적절했다. 저도 열심히 취재했어요. 저 열심히 취재하면서 장 소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질문을 계속 해봤거든요. 취재하면서 이재명 의원 측 인사라고 하는 인사한테도 똑같이 질문하고 근데 왜 그럼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연락을 안 받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지원 전 위원장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당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답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전 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도 있을 수 있고 또 20대 특히 여성들의 어느 정도 지지도 받고 상징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당을 이렇게 찍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요. 나름의 제가 볼 때는 카리스마도 있단 말이에요. 잘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민주당은 그런 거 못하느냐. 한심하다는 투로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제가 취재해봤는데 소통한다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전화를 안 받으면 소통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 예. 자,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지원 전 위원장이 지금 뭐 대표 출마 이렇게 공공연하게 너무 점프해서 좀 외부에서 봤을 때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과한 좀 목표를 세웠던 게 아니냐 이런 시선들 말고 소통이 좀 된 상태에서 뭐 청년 목소의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선회를 했더라면 당 안팎에서도 훨씬 좀 그림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받아줄 만큼의 어떤 그 본인이 태도를 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또 민주당 입장에서 물론 이제 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예. 성 갈라치기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 전 위원장의 역할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방식들을 찾아나가면 좋겠는데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이 정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비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선거는 네.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민주당은 당원들의 선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당원들의 여론을 몰아가면서 본인이 좀 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마치 민주당의 지도부나 위에 있는 인사들이 나를 이만큼 쫙 열어서 배려해줘야지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 라고 자꾸 비친다는 거예요. 예. 당원들을 향해서 정치를 좀 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예.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박재현 전 위원장은 정말 이재명계의 지지를 받았던 분이 맞습니까? 그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의원이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좀 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해서 예.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지금 영입한 분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줄 수밖에 네.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다수는 이재명 의원을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신 나오지 마. 당대표 나오면 안 돼. 돼도 안 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 예. 정치적인 처신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정치는요. 나 혼자만 갖고 안 돼요. 정치는 내 고집과 신념과 내 목표만 갖고 네. 정치할 수가 없어요. 정치는 내 생각과 판단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네.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예.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현재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진영에서 자리 잡아야 정치할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홀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평론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레벨업 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네. 과연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좀 예. 생각이 들고 좀 최고위원으로 방향을 돌려서 출마하시고 민주당 지도부는 출마를 좀 허락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제 룰이 전당대회 확정이 좀 됐습니다.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유지하기로 했는데 여론조사 비율은 좀 높이기로 했고요. 자, 장성철 소장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권리당원은 45% 그냥 둡니다. 그리고 일반당원 5% 룰은 그대로 유지를 해요. 예. 하지만 대의원은 45% 반영 비율에서 30%로 15% 정도 줄이고요.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5%로 예. 15% 정도 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 경선에서도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 경선 룰은 너희들만의 리그야.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니들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사람 뽑는 그런 형태야. 민심이 반영된 그러한 지도부 선출이 아니야 네. 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것을 좀 희석시키고자 이러한 룰의 변경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좀 부족해요. 일반 국민 여론이 25%가 반영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는 우리 당원들의 당대표를 뽑는 거야 예. 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전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최소한 당을 좀 파괴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좀 읽힌다고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각 정당이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도 비대위 전문 정당이라는 사실 비아냥을 듣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시절이 10년 정도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 시기를 겪으면서 민주당이 사실 추구해왔던 게 뭐 모바일 정당, 온라인 정당 이렇게 하면서 당원들의 확장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당원들의 소속감을 만들기 위해서 당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꾸 갔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확장 전략이 지금하고는 조금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일부 팬덤이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당원들은 팬덤이라고 불리는 그쪽까지 가지 않았던 침묵하는 다수가 상당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뭐 개파 갈등이 있고 난 다음에 저는 일반 국민 비율을 더 대폭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걸리는 부분은 그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걸리는 게 대의원 문제였는데 이게 개파 갈등의 온상이 됐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과 그다음에 현직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대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의원 비중이 40%씩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의원이 사실 좌지우지 당대표를 좌지우지하는 거를 좀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대의원 비중을 줄이고 국민 여론이나 국민 비중을 한 더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갔다고 보고요. 다만 권리당원 비율에 있어서 이게 별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그 당원들이 대선 전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원들은 가입장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개파 갈등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번 전대 당대표를 뽑아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타협하는 지점을 만들어서 보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정을 택한 민주당 전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김성환 평론가님 고맙습니다.